트럼프의 가장 현재 1순위는 일자리고요. 트럼프는 지금 당장의 주식의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또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25% 수입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발표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발언 전문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산 차의 판매량을 넓히기 위해서 대출이자에 세금 공제도 해주고요. 그 외에 여러 조치가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관세만 보고 있지만요, 그 안에 숨어있는 트럼프의 철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로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 일자리가 생긴다면 인플레나 조금의 고통은 감수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오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한번 이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2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요, 오늘은 미국에서 해방의 날의 시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4월 2일의 전조 같은 날이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했죠. 4월 1일 날부터 원래 관세를 매기려고 했는데 4월 1일이 만우절이어서 그 다음 하루 뒤인 4월 2일부터 매기겠다 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 기자회견은요, 트럼프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자회견입니다. 해방의 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고 부를 빼앗고 수년간 수많은 것을 가져갔던 나라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친구든 적이든 상관없고 솔직히 친구가 때로는 적보다 더 나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동맹을 때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차가 미국 가서 어제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찬사를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걸로 끝이고요. 더 봐주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기업들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미국 곳곳에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미 착공한 곳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말하면서 미국에서도 우려한다 이런 보도는 많이 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걸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관세랑 크게 상관없는 AI 산업을 말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한 거죠. 루이지애나에서 LNG 공장 두 곳도 그렇게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14년을 기다린 끝에 제가 하루 만에 허가를 냈고 또 다른 하나는 12년을 기다리다가 제가 일주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LNG 공장 이런 거는 굉장히 짓기가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철강업이 안 되는 거는 철강이 경쟁력이 없기도 하지만 새로 공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만들려면 수많은 인허가 환경 문제 때문에 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는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장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공장은 건설을 거의 멈췄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인디애나 주에서는 혼다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조치가 없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혼다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나 때문에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에서 뺏겼던 공장들도 우리가 되찾아오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인 겁니다. 또 트럼프는 말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추진한 칩스 법안, 그러니까 반도체 법안은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반도체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를 퍼주는 것뿐이죠.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오면 직접 공장을 지어야 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대만 기업이 TSMC를 말하는 거겠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이 한 기업만으로도 미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핵심 시설을 이제 미국으로 옮겨오고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미국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완전 종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논리인 겁니다. 이들은 애리조나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고요. 약 2천억 달러를 공장에 투자할 거라고 트럼프는 밝혔습니다. TSMC가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밝혔으니까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늘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성장을 이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는요, 전기차 의무화를 조정했거든요. 전기차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요, 전기차, 휘발유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원하는 차량을 언제든 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환경 기준을 낮췄습니다. 바이든 때는 배기가스 이런 환경 기준을 점차 높여가도록 한 게 있었는데 그 기준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휘발유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말을 합니다.
원래 조만간 전기차를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될 뻔했지만 이제는 나 때문에 전기차를 무조건 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대신 그 돈을 발전소로 짓겠다라고 트럼프를 말합니다. 그 전기차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국에 필요한 발전소를 지을 자금이 부족했을 거다라고 트럼프가 말을 하면서요. 중서부에서는 발전소 8곳을 짓는데 90억 달러를 썼는데 그 발전소들은 이 책상 한만한 크기밖에 안 되고 그중 4개는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다 공급하면 AI나 이런 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 뒤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사인을 하는데요. 사인을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가 향후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약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의 추가 관세로 인한 추가 세금을 우리가 거둘 수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아주 큰 수익이 생길 거고 2년 안에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트럼프가 하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중산층에 대한 사실상 소득세 면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중산층은요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입니다. 우리와 돈 개념이 달라서요. 연봉 거의 2억이라도 미국에서는 거의 중산층 중위소득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세금을 없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관세를 매기니까 시작부터 많은 건설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이거는 세계 공장들이 미국 안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건설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관세를 다 매겨놨으니까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고 현대처럼 미국 내에 또 추가 공장을 건설하고 추가 제철소를 만들면 일자리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목재 산업도 손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벌목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방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이로써 화재 방어성 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산불이 많이 났지만 임도가 되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임도가 부족했잖아요. 나무 사이에 이렇게 임도를 많이 내놨으면 화재가 이렇게 급격하게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빌미 삼고 그거를 명분 삼아서 화재 방어선을 만든다는 명분 삼아서 일부 토지를 개방하고 목재 산업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는 석탄 산업도 다시 열 계획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석탄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막강한 에너지를 내면서도 훨씬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독일의 예를 듭니다. 독일도 석탄 발전소를 다시 열고 있는데 과거 풍력에 의존하려다 하면 실패했고 거의 파산할 뻔했다라고 독일을 잠깐 조롱하듯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깨끗한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 우리가 왜 지어야 하느냐? 이것도 중국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은 매주 하나씩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석탄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석탄 관산을 열고 기술을 통해 청정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청정한 석탄이란 건 어느 정도 레토릭일 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도 말한 게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화력 발전소가 청정하다는 거였는데요. 결국 시간이 돌이켜 보면 국내 미세먼지나 이런 데 당시에 지은 화력 발전소가 국내 미세먼지를 증가시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은 좀 우리가 땅덩어리가 다르잖아요. 아예 정말 좀 동떨어진 데 지어놓으면 정말 문제없이 지어질 수도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요.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그 화석연료의 시대가 훨씬 더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트럼프가 또 닦아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랑합니다. 고용 면에서도 앞으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수치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왜냐? 미국산을 다 쓰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이 지어지고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수치가 생길 거다. 그러면서 추가 조치를 이런 걸 할 거라고 해요.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차량이 미국산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또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또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관세도 안 맞고 그다음에 세금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미국에 있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올인하듯이 자동차를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 자동차가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조선 같은 전통적 제조 산업이 사람들을 정말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그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데는 이런 제조업이 필수적이라는 걸 트럼프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모든 나라가 돈을 훔쳐가는 돼지저금통처럼 취급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래왔죠. 이제는 그걸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트럼프가 늘 주장해왔던 거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팔을 비틀어서라도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대통령님, 그런데요, 수입차가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 제조사가 타이어만 빼고 수입한 다음에 타이어를 여기서 붙이고 미국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거고 사실 그건 꽤 간단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그 부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조치는 차량이 한 장소에서 완전히 생산되도록 이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한 장소에서 완전히 서플라이 체인을 모두 미국 안에서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은 차량이 미국에서 생산됐다가 캐나다로, 멕시코로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로 보내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번 조치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5%는 고정된 수치라서 아주 아름답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기자가 또 묻습니다. 4월 2일에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에서 관세가 부과되나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분야는 어떤가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약간 말을 돌리면서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목재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엄청난 금액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말을 돌리면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동차 관세 말을 한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1% 하락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뭔가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게 오늘입니까? 오늘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건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건 일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건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이면 회복될 수 있어요. 저절로 해결될 문제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영구적입니다. 100% 확실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앞으로 관세는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세를 통해서 얻은 돈은 미국 중산층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겁니다. 이 트럼프는 사실 주가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 모른 척 하지 않는 거 보지 않았다는 건 아마 모른 척 하는 걸 거고요. 트럼프는요, 1기 때도요,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S&P 500 지수가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 10% 정도, 아직 지금 다시 올라서 10%도 안 될 건데 이 정도 떨어진 것 가지고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30%, 40% 떨어져야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자들이 묻습니다. 미국의 빅3 자동차, GM, 포드, 스텔란티스 와 같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직접 대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건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공장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 지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되니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꽤 큰 공장을 미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M은 큰 공장을 갖고 있고 일부 부품은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제조되고 있지만 그 부품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현재 어떤 공장은 60% 정도의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있는 공장 열심히 돌리면 돼요. 특별히 더 들어가는 돈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도 자기가 25% 관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현재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합니다. 오늘 이 트럼프 라이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생각한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거를 관세를 매기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동하게 한 다음 미국 안에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트럼프를 볼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의 가장 현재 1순위는 일자리고요. 주식시장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많지만 트럼프는 지금 당장의 주식의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드러나는 건 그렇고요. 트럼프는 1기 때도 S&P 500 지수가 약 20% 정도 미중 무역전쟁 때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자기 염두에 두고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